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에는요 테마 2예요. 수적 추리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적 추리 여러분 유형 1, 유형 2가 있는데 수추리, 문자 추리가 있어요. 네, 수추리, 문자 추리 둘 다 아주 좀 빵빵한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조금 어찌 보면 조금 심하게 하셔야 될 정도로 일단 중요한 내용이라서 절대로 놓치시지 말고요. 거의 모든 시험, 뭐 입사 시험은 대부분은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의 어떤 좀 편차는 있긴 하지만요. 아주 간단하게 그냥 어떤 숫자 주고 이제 숫자 어떤 뭐 다음 숫자 맞추세요 이렇게 나오는 유형이 대부분이긴 한데 그 유형을 조금 더 꽈서 나오는 문제들이 조금씩 이제 발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완전 기본형이고요. 이 기본형을 알아야 이제 확장형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형을 모르는 상태에서 확장형만 보면 뭔 소리지 약간 이제 갈피를 못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기본을 좀 확 잡아주시기 바래요. 자, 일단은 수추리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 나와 있고요. 어떤 규칙에 따라 차례로 나열된 열을 수열이라고 한다. 숫자가 열이 있다 이런 소리예요. 네, 수열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수를 그 수열의 항이라고 한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뭐 일반항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1항, 2항, 3항, 4항 이렇게 뭐 해서 뭐 n번째 항을 구하세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고 1항, 2항, 3항, 4항을 보여주고 나서 5번째 항이 뭘까요? 대부분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머리를 써가지고요. 약간 센스 있게 이건 뭐 곱하기 뭐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변화를 줘서 일정한 규칙을 찾아서 그 다음 수가 뭐냐 이건 맞추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수열의 종류는 여러분 지금 여기 설명되어 있는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그 다음에 등차 개차 수열, 조화 수열, 분수 수열, 등비 개차 수열, 뭐 피보나치 수열, 반복 수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일단은 잡아는 놨는데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큰 덩어리들은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거에 들어갈 수 없는 기타 영역이 또 있습니다. 그럼 그 기타 영역도 여러분이 나올 때마다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쓱 지나가면 안 되고요. 이거 내가 틀렸어요. 만약에 틀렸는데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거는 내가 그럼 외워놔야겠다. 그런 식으로라도 좀 공부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지마다 어떤 뭐 모의고사를 준비하든 뭐 봉투고사 준비하든 어떤 시험지를 준비하든 간에 내가 모르는 문제 수열에서 나왔다. 그럼 나는 무조건 그 문제에 대한 해석을 알고 가야 돼요. 그게 여러분 내공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뭐에 중요한지만 지금 설명 잠깐 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 뭐 몇 개 영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여기는 8번까지 나와 있죠, 여러분. 만약에 8개 영역이 있더라. 네. 근데 여러분 8개 영역을 다 공부했어요. 공부했는데 문제가 9번째, 9번째, 9번째 영역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8개 영역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얘를 보자마자 내가 알고 있는 1, 2, 3, 4, 5, 6, 7, 8을 막 대입해 볼 거예요. 1번 아니야, 2번 아니야, 3번 아니야, 4번 아니야, 5번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막 대입을 해볼 겁니다. 어라? 모르네? 그러면 이 사람은 뭐 하냐면 포기해요. 이 문제를 포기합니다. 그럼 나 모르는 거야. 넘어가야 돼요.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넘어가요. 그래서 포기하고 넘어가요. 그럼 이 사람은 한 10초 정도 고민하다가 버려요. 그런데 이걸 공부 안 한 사람들은 뭐지? 여태까지 내가 이런 것들을 풀어봤을 때 대충 어느 정도 짱구를 돌리면 풀릴 수 있던데 이렇게 좀 자신만만하고 덤볐는데 안 풀려요. 안 보여요. 1분을 그냥 소비해버립니다. 그러면 1분 동안 문제를 결국 마지막에 쿡 찍어야 되는 상황으로 1분을 소비해버리면 10초 동안 나중에 쿡 찍어야 되는 상황보다 훨씬 더 안 좋죠. 이게 달라요. 포기도 여러분 빠르면 다음 문제에 시간이라도 토스를 해줍니다. 근데 포기도 느려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도 못 풀고 다음 문제에 시간도 토스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손해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수열 문제는 제가 지금 말씀드려요. 무조건 보자마자 10초 내에 답이 안 나와요. 그냥 포기하세요. 이게 좀 삭막하고 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말하겠지만 실제로 생각 안 날 확률이 더 높아요. 괜히 머리 막 안 돌아가고 그런 상황에서 괜히 그거 우겨우겨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걸 포기하고 다음 문제에 시간을 토스라도 해줘요. 이 문제가 그냥 간단해 보이고 쉬워 보이고 하지만 실제로 굉장히 지저분한 문제도 많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겁을 좀 드리지만 10초 내에 해결이 안 되면 버린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연습할 때는 10초 내에 해서 안 된다? 일단 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채점하기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시간을 널널하게 두고 한번 풀어보세요. 해놓고 뭐지 고민 좀 해보다가 답안지를 한번 보는 겁니다. 안 될 때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공부를 해주시기 바래요. 자, 일단은요 등차 수열부터 볼게요. 등차 수열이라는 거는 같은 뭐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같은 차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열에서 어떤 차가 있냐면 같은 차가 있다는 소리예요. 2, 마이, 뭐 3, 플러스 5, 마이너스 5 이런 개념으로 빼기든 더하기든 같은 차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등차 수열
요건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어떤 내용인 건데요. 이게 여러분 입사시험에서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뭐 수열을 내가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그건 아닙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건 알아야 되죠. 1에서 3, 3에서 5에서 7, 7에서 9 가는 거, 2씩 늘고 있어. 그리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공차라고 부르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같은 차가 있는 수열이라고 해서 이거를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구나. 그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됩니다. 네. 그 다음은요, 이제 등비 수열이에요. 등비 수열은 뭐 요걸 굳이 알아야 되나요? 아니, 그건 고등학교 때 공식이라서 굳이 지금 알 필요는 없고요. 입사시험에서 고등학교 거는 거의 안 나옵니다. 확통 쪽밖에 안 나와요. 네.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곱이 있을 거예요. 일정한 곱을 우리가 발견하면 됩니다. 근데 곱만 있나요? 아니요. 나누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나누기 3, 나누기 3, 나누기 3, 나누기 3, 혹은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이런 식으로 분수도 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곱해진다라 그러면 일단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등차, 개차 수열이라고 나왔는데 앞에 한과의 차가 등차를 이루는 수열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특별하게 말은 좀 거창하게 쓰긴 했는데 이렇게 늘어났죠, 여러분? 근데 늘어나는 게 1, 2, 3, 4 이렇게 늘어나요. 개차가 뭐가 되고 있어요? 등차 수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차라는 건 여러분 얘네들의 차를 개차라 그래요. 이걸 개차라 그러고 이것들을 개차 수열이라 그래요. 근데 개차 수열이 1, 2, 3, 4니까 등차 개차 수열이야 라고 부른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등차 개차 수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결국 개차의 뭐 1씩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크게 둘 다 개차 수열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2 늘고 여기가 4 늘고 8 늘고 16 늘었대요. 그러면 이제 2, 4, 8, 16인데 우리는 어떤 규칙이 있는지는 알죠. 개차에 계속 곱하기 2가 되고 있구나 라는 규칙이 있는 걸 압니다. 그것만 알면 돼요. 굳이 이런 말을 뭐 내가 알아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는 개차 수열이네.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봤을 때 여기 네모가 채워져 있으면 뭘까? 차를 구해봤더니 2고 차를 구해봤더니 4고 차를 구해봤더니 8이니까 차를 구해봤을 때 얼마일까? 2, 4, 8이니까 그 다음 16이겠구나. 그래서 15다 16 더니까 31이겠지? 라고 답을 체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이게 등비 개차 수열이네, 등비 뭐 이런 건 알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화수열이에요. 조화수열은 한 3년 됐네요. 이제 점점 연수가 늘어나서 3년 전에 한번 나왔던 기억이 나고요. 2년 전인가 3년 전에도 그러니까 그 해만 한 2번 정도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는 또 본 적이 거의 없긴 합니다. 무슨 문제였냐면요. 이런 문제였어요. 24, 12, 8, 6, 네모 4였습니다. 네모에 뭐가 들어갈까요? 이 문제예요.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뭘까요? 그거예요. 뭘까요? 어라. 네, 약간 애매하죠? 이거를 뒤집었어요. 역수화 시킨 겁니다. 이렇게. 이걸 뒤집었어요. 이렇게. 이것도 뒤집었어요. 왜 뒤집어요? 뒤집어보고 통분하면 여러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이거 통분해버리면요. 24분의 2예요. 이거 24분의 3이에요. 이거 24분의 4입니다. 어랍쇼? 네. 그럼 얘도 뒤집었을 때 24분의 5가 나와야 되니까 원래 모습은 5분의 24여야 되겠군. 답은 4.8이 나왔던 경우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4분의 1이니까 24분의 6이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전혀 알 수 없는데 얘네들을 역수화를 시켜보고 판단해 봤더니 무슨 수열을 이루더라? 등차 수열을 이루더라. 그래서 역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이 수열 자체를 우리가 조화수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각 항의 역수들이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열을 우리가 조화수열이라고 하더라. 그걸 또 알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분수 수열이라고 나왔는데 분자는 분자대로 분모는 분모대로 규칙을 가지는 수열이다 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또 하나의 예고 크게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분수 수열은 여러분 두 가지 예가 있어서 뭐가 있냐면 자 분수 따로 분자 따로 분모 따로 노는 녀석이 있어요. 분모 분자 따로 녀석.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약분으로 따집니다. 약분이 되어 있고 약분이 안 되어 있는 두 녀석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분이 되어 있는 녀석은 네, 약분이 되어 있어요. 깔끔하게 약분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겁니다. 6분의 1, 3분의 1, 2분의 1, 3분의 2, 6분의 5, 1, 6분의 7 이렇게 넘어가는 수열이에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분모 분자를 따로 보냐? No, 약분이 되어 있죠. 이거 중간에 약분해야 될 거 하나도 없죠. 그럼 이건 약분이 되어 있다고 보는 거고 이럴 땐 얘가 진짜 분수예요. 그냥 이 분수예요. 6분의 1, 3분의 1, 2분의 1 이겁니다. 실제로 얘는 6분의 1, 6분의 2, 6분의 3, 6분의 4, 6분의 5, 6분의 6, 6분의 7, 6분의 8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약분이 다 돼서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그러니까 분수예요. 아예 그냥 있는 녀석이 분수인데
자, 약분이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밑에 거는 3에다가 20 곱해 갑니다. 네. 3에다가 20 곱해 갈게요. 이렇게. 근데 이제 분자에는요, 뭘 적을까요? 8의 배수를 적어볼까요? 네. 8의 배수를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뭐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딱 봐도 약분이 안 됐어. 왜 약분이 안 돼 있어?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 약분이 안 되어 있는 느낌이 드는 그 문제가 등장해버리면 아, 얘는 분자 따로 분모 따로인 어떤 다른 수열 두 개구나 라고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건 두 가지 전제가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녀석인데 확실히 이건 고등학교 때 나오던 거긴 합니다. 하지만 네, 잘 나와요. 뭐냐면 앞에 두 녀석을 더하면 바로 다음 항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과 1을 더해서 2가 나오게 되고요. 1과 2를 더해서 3이 나오게 되고 2랑 3을 더해서 5가 나오게 되죠. 이거를 여러분 반대로 바꾼 것도 나와요. 빼기로 나온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24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얘랑 얘를 빼서 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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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더하기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앞항에서 뒤항 빼세요. 어떤 녀석도 있냐면요. 여러분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은 더해서 얘가 돼요. 얘네들의 합이 여기 나옵니다. 그 대신에 얘네들의 곱이 또 여기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얘네들의 합이 여기 나와요. 이럴 수도 있어요. 건너뛰면서 하나 더하기 하나 곱하기 하나 더하기 하나 곱하기 이럴 수도 있습니다. 각 한 끼리. 그러니까 얘는 각 한 끼리 이거 두 개 더해서 얘야. 이거 두 개 더해서 얘야. 무조건 더하기잖아요. 방금 보여줬던 역 피보나치라는 개념 말을 했을 때도 빼기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두 개 짜면 계속 빼기인데 한 번은 더하기, 한 번은 곱하기, 한 번은 더하기, 한 번은 곱하기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면 와,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규칙을 여러분이 확장성을 확 열어놓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딱 갇혀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보면 거의 내가 풀었던 것밖에 못 풀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모르는 문제도 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확장성을 확 열어놔야 돼요. 그래서 이 피보나치에서도 확장성을 확 열어놔서 더하기만 있는 게 아니라 빼기도 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요, 피보나치에 0 들어가면 굉장히 문제가 별로예요. 보세요. 자, 8, 0을 제가 처음에 적었어요. 8 더하기 0은 8이죠. 0 더하기 8도 8이죠. 8088로 시작합니다. 뭐가 되게 이상하죠. 그 다음은 16, 그 다음은 24예요. 뭘까요? 이럽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다 뭘 적을 것 같아요? 8 뭐지 이거는? 8씩 늘어나는 것 같은데 얘네들은 그냥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여기 32야라고 체크할 확률이 높거든요. 실제로는 40인데. 그죠? 그래서 0 들어간 피보나치는 조금 더 헷갈리더라. 그것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0 들어간 피보나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띠기 반복 수열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두 개 이상의 연산교가 반복되는 수열이다 라고 나왔는데 한 번은 더하기를 하고 곱하기 3을 하고 더하기를 하고 곱하기 3을 하고 더하기를 곱하기 3 이렇게 네, 복합 계산형이라고 잡긴 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 규칙은 내가 찾아내면 되는 거고 이걸 카테고리화 시켜가지고 알아낸 것도 분명히 좋지만 일단 이런 것들이 있구나를 일단 알아야 돼요. 분명히 여기 말고도 여러분 더 많은 경우가 나옵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말고도요 여러분 기타 수열이라고 할까요? 네, 저는 특수한 수열이라고 할게요. 특수수열. 네, 10번은 2칸, 3칸 띠기 수열도 있어요. 자, 볼게요. 특수수열이라 하면 뭐냐면 이거는 예전에 한전에서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별거 아닐 줄 알았어요. 네. 여기였나요? 이렇게? 네. 이런 문제였습니다. 요 5번째 건 뭐야? 그랬습니다. 근데 얘는 좀 특이하죠. 보통 수열은 작은 숫자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1, 3, 1, 2, 3 이런 식으로. 작은 숫자부터 시작하는데 얘는 처음부터 511로 시작해요. 뭔가 특징이 있는 녀석입니다. 여기 차를 구해봤더니 7, 여기 차를 구해봤더니 14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느낌이 오죠. 7하고 14니까 다음 것도 7이나 14, 혹은 7, 14, 21, 혹은 7, 14, 28 이런 식으로 뭔가 규칙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봤더니 그 다음 항은 10이에요. 앵이죠 진짜. 뭐야 이거? 약간 그런 느낌이죠. 뭐지? 자, 이거는요. 얘네들이 세 자리가 나온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5랑 1을 더하면 7이죠. 그래서 7이 더해진 거예요.
5랑 1이랑 8이랑 더하면 14거든요. 그래서 14가 더해진 겁니다. 5랑 3이랑 2랑 더해져서 10이 더해진 거고 5랑 4랑 2랑 더해져서 11이 더해져서 여기는 답이 553이요.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문제였던 거죠.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등장했던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군수열이라는 개념도 여러분, 네. 이렇게 괄호 쳐 있고 3개의 숫자들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3개나 4개나. 그럼 얘네들을 갖고 얘를 만족하게 하거나 뭐 얘네들을 처음 끝에 갖고 가운데 걸 만족하게 한다든지 아무튼 앞에 뒤에 숫자를 갖고 제3의 숫자를 또 한번 고쳐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1, 2가 있으면 여기다가 5를 적어요. 왜? 여기다 2배에서 얘를 더했대. 이런 식이에요.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힌트가 딱 2개 주어져요. 그걸로 여기를 눈치채라 이거예요. 그런 문제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모양이 뭐 삼각형으로 나오고 이제 뭐 사각형으로 뱅뱅뱅뱅뱅뱅 돌아가면서 숫자 나오고 그 몇이 됐는지 뭐 대각선끼리 곱하고 막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는요 너무너무 많고 너무너무 어려워서 나올 때마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외웠을 때 기억이 나면 감사, 안 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험장 가서 어라 내가 옛날에 봤던 그 진상인 그런 형태네 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시험 나름 건진 거고요. 역시 진상이네 라고 하고 생각은 전혀 안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외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외워야 돼요. 나올 때마다 외우고 습 하는 거예요. 계속 내 걸로 가져가고 내 걸로 가져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2칸, 3칸 떼기 문제가 나오는데 얘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1, 3, 5, 7 나오고 여기는 2, 4, 6, 8로 나옵니다. 그런데 죄송해요. 전혀 특징이 없네요. 5, 3, 1, 네,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 4, 6, 8로 갈게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봤다고 치면요. 되게 중구난방이죠. 5, 2, 3, 4, 1, 6, 마이너스 8 되게 중구난방이죠. 이렇게. 전혀 특징이 없어 보여요. 이거 딱 보자마자 빼기 3에 더하기 1에 더하기 1에 빼기 3에 더하기 5에 빼기 7에 이거 뭐야? 이상하죠? 개차도 안 맞아요. 뭘까? 특징이요. 길어요. 최소 6개 이상입니다. 최소 6개 이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6개 이상 7번째 거 구해봐. 그런 문제들이 주로 2칸, 3칸 띄기 문제입니다. 얘는 뛰어다녀야 돼요. 이렇게. 5, 3, 1, 마이너스 1, 2, 4, 6, 8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네모쳐 있으면 이거 2칸씩 뛰어다니는 문제예요. 그래서 다음 거는 8입니다. 라고 체크할 수 있는 거죠. 네. 띄기 문제의 특징은요. 여러분 일단 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윗뛰기가 OK가 나왔죠. 근데 아랫뛰기가 OK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 띄기 문제 아니에요. 하나만 성립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깔끔하게 2, 4, 6 여기에요. 그래서 네모인데 이거 구할 수 있어요. 8이라고 구할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여기가 만약에 1, 3, 4예요. 1, 3, 5, 7이 아니라 1, 3, 4예요. 그럼 밑에 수열은 수열이 아니죠. 규칙적인 수열이 아니죠. 이럴 때는 이 수열은 띄기 문제가 아니라 어떤 다른 식으로 또 접근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띄기 문제가 성립하려면 윗뛰기와 아랫뛰기가 다 어떤 수열로 성립해야지 이게 띄기 문제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3칸 띄기라는 거는 조금 더 길겠죠. 최소 9개 이상입니다. 그래서 3칸씩 띄는 거예요. 1, 3, 5 이렇게 놔두고요. 다음 거는 4, 2, 0이라고 놔주고 뭐 다음 거는 4씩 뛸까요? 3, 7, 11 이런 식으로. 1, 4, 3, 3, 2, 7, 5, 0, 11 아무 규칙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거 맨 처음에 2칸씩 띄워볼까 하는데 2칸도 안 보이죠. 조금 길긴 하네. 그럼 3칸씩 띄워볼까? 네. 3칸씩 띄워볼까? 하고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잡는 문제였어요. 네. 자, 그 다음은요, 이제 등차 수열의 합, 등비 수열의 합,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여러분, 입사시험에서는 그렇게 등장하진 않아요. 이건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공식들이라서 거의 등장하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은행권이나 뭐, 약간 그런 계산해야 되는 과정들이 좀 들어갈 때가 있어요. 원리학계 계산할 때요. 그것 때문에 조금 알고 있는 게 맞습니다. 자, 등차 수열의 합은요, 간단하게 말해서 이건 너무 복잡해서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웠으면 알면 되는 거고, 자, 2분의, 이건 많이 봤던 거예요.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 번째 항하고 마지막 번째 항입니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일단 맞고요. 그 마지막 항을 이제 일반 항으로 바꾼 형태가 여러분 요 녀석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건 고등학교 때 열심히 배웠던 그 식입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외워야 되나요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진 않습니다. 라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일단은 요 정도까지는 알고 있길 바랍니다. 등차 수열의 합은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 번째 거랑 마지막 거의 합이더라.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등비 수열의 합 같은 경우는요, 이제 원리학계 쪽에서 잘 나오긴 하는데, 네. 1-r분의 첫 번째 항의 1-r의 n제곱이라는 항으로 등장합니다. 등비 수열의 합일 때는요, 이것도 역시 필요할 때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지금 여러분한테 막 강요하기는 어렵고요. 이 부분은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내가 부족했던 부분은 한번 알아보자.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추기 바랍니다. 내가 저걸 외우고 막 이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거 절대 아니에요. 알겠죠? 네. 자, 문제 보면 알 거예요. 자, 다음 숫자들의 배열 규칙을 찾아서 물음표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를 골라봐 그랬습니다. 주어진 거 여러분 딱 10초씩이에요. 10초 동안만 고민하고 안 되면 넘긴다. 그게 여러분 룰입니다. 일단은요, 7하고 8인데 15가 나왔다? 괜히 7하고 8을 더하면 15가 나오잖아요. 괜히 이런 게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 이건 피보나치겠구나. 2개 더해주면 얘 나오죠? 2개 더해주면 얘 나오죠? 2개 더해주면 얘 나오죠? 끝났습니다. 2개 더해주니까 99 이렇게 나오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나와야 돼요. 보자마자. 네. 자, 그 다음은요, 이제 7, 8, 12, 19, 괄호 42, 58인데, 여기는 개차를 한번 구해볼까요? 1이 늘었고요. 4가 늘었고요. 7이 늘었어요. 뭐 잘 안 보이죠? 네. 여기는 몇이 늘었냐면 16이 늘었습니다. 뭘까요? 147이면 3씩 띄고 있죠. 그래서 혹시 여기도 3씩 늘어나고 있나? 그러면 3, 3, 3, 3, 3 늙어서 16까지 갈 수도 있고요. 그러면 19에서 10 더하면 29고 29에서 13 더하면 42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검산까지 끝나버렸네요. 그래서 개차가 3씩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개차가 등차 수열인 등차 개차 수열이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것까지는 몰라도 되고 여기가 29인 것만 알면 됩니다. 알겠죠? 용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문제요. 그거 보세요, 여러분. 여태 거까지 아까 앞에 거랑 비교해 봤을 때도 앞에 거는 둘레여서 7개는 둘레여서 7개 정도는 됐는데 얘는 좀 길죠. 긴 것들은 항상 특징이 있어요. 띄기 문제가 아닐까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요, 6하고 8하고 13이면 여기는 2고 여기는 5고 여기는 6이고 여기는 1이고 여기는 10이고 여기는 빼기 3이요. 중구난방이죠.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 개차가 이따구로 나오면요.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개차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 띄기 문제 아니야? 고민하세요. 그래서 이거는요. 한번 띄워볼까요? 이렇게. 네. 더하기 7 더하기 7 더하기 7이고요. 여기는 더하기 11 더하기 11입니다. 그럼 더하기 11이니까 여기는 41이 돼야 되죠? 얘도 더하기 7이 나와야 돼요. 밑에 거 오케이, 위에 거 오케이니까 괜찮다. 이건 띄기 문제가 맞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1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답은 4번입니다. 자, 요게 여러분 군수열 개념이에요. 줄 찍찍 그어져 있죠? 왠지 큰 수를 맞추는 것 같아요. 요 두 수를 갖고 얘를 맞추는 겁니다. 그럼 2랑 5를 갖고 어떻게 11을 맞춰요? 두 개 곱한 다음에 1 더해야 돼? 1은 어디서 나왔는데? 그냥 랜덤으로 푹 떨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까지 내가 알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3, 9, 27에서 1 더하면 28 나오죠? 그러네. 그래서 이거 두 개 곱한 다음에 더하기를 하면 되네. 43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체크할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이 유형 중에서 거의 최하의 난이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정말 제3의 숫자들을 막 데리고 와야 됩니다. 이것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두 수를 곱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겠어요. 그냥 곱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더하기는 왜부터? 왜 와게는? 몰라요. 그냥 왔어요. 해놓고 얘까지 검산했더니 맞네? 와,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면서 여러분이 맞추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요? 이걸 내가 맞춰?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이걸 내가 알았어? 막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맞춰놓고도 좀 깜짝 이상할 수도 있어요. 네. 아무튼 그런 유형이었다라는 거. 자, 다음 거도, 네. 군수열 개념이죠. 자, 어려워요. 8하고 3하고 15입니다, 여러분. 8하고 3하고 15라고 하면, 이건 뭐 어쩌라는 거예요? 네. 잘 모르겠죠, 여러분. 곱한다? 뺀다? 빼면 5가 나오긴 해요. 그럼 5에다가 3을 곱한다? 그러면 그 3은 원래 있는 얘에 대한 3인 건지 아니면 그냥 저쪽 세상에서 갖고 온 또 3이라는 숫자를 그냥 쓰는 건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단은 8 빼기 3을 해서 5를 만든 다음에 곱하기 3을 하면 15가 나오긴 해요. 이거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합리적인 어떤 생각이 있어요? 아니요. 완전 우격다짐이에요.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여러분의 생각이 핑 잘 돌아가야 돼요. 핑 답안지처럼 돌아야 됩니다. 근데 답안지랑 다른 쪽으로 돌면 틀려요. 그래서 10초만 고민하시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3이 얘인지 아니면 저쪽에서 데려온 3인지 내가 알 수는 없어요. 여기도 한번 검사해 보죠. 이걸로. 일단은 9에서 1을 빼요. 8이 나오죠. 곱하기 3하면 24가 나오긴 하네요, 진짜. 그럼 이거는 저쪽에서 데리고 온 겁니다, 3은. 그럼 10에서 5를 빼요. 5가 됐죠? 3을 곱해주니까 여기는 다시 15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이 여기서는 2번이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네. 이거는요, 여러분, 맞춘다는 것 자체가 되게 뭐랄까요? 뿌듯할 수도 있는데, 맞춰놓고도 조금 뭐랄까요? 와, 이게 진짜 이렇게 나오면 어쩌라는 거지?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 어쩌라는 거지? 약간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문제의 극한은 어디까지 봤냐면요. 지수로 가는 것까지도 봤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3의 숫자인 또 2를 데리고 와서 2의 3분의 8제곱 막 이런 식으로 들어간 것도 봤어요. 근데 이건 대부분 이제 약분이 되는 녀석이 등장해서 내가 답은 구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아무튼 그런 유형의 문제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제가 일단 잔뜩 긴장하고 있어요. 군술이 나왔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10초만 고민하다가 안 될 것 같다? 버려요. 아쉬워하지 말고 버려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모든 시험이든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시험에서 내가 아는 건데 풀지 말고 버려? 이거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아무나 못해요. 하지만 해야 되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10초만 소비하세요. 3, 2, 6, 10이에요. 이건 뭘까요? 3하고 2하고 6이면 앞에 두 개를 곱하고 6을 더하면 12가 나오긴 해요. 이것도 어디까지나 완전 우격다짐입니다.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얘네 둘이 곱하고 얘는 더해서 이거 나오죠. 진짜 완전 보자마자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두 개는 곱하고 이거 더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거 두 개 곱하고 이거 더하는 거 아니야? 36에 10 더하면 46이죠. 답이 46이 없으면 다시 고민해야 되는데 있잖아요. 그러면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 나오게 되겠네요. 아무튼 이쪽은 여러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네. 자, 이제 조금 더 변형된 형태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돌아다니라는 거야? 뭐 대각선 길이 혹은 뭐 아래 위로 어떤 규칙인지 우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봐야 됩니다. 얘는 전혀 지금 특징이 없으니까 얘로 보면요. 여기는 빼기 6이 됐죠. 여기도 빼기 6이 됐고 여기도 빼기 6이 됐어요. 아, 이렇게 6, 6, 6씩 돌아다니는구나. 그럼 얘도 빼기 6을 해줄까요? 그럼 여기 1이 되고요. 1에서 마이너스 5 되고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이 되죠? 감사하죠? 이거는 굉장히 또 쉬운 유형이네요. 1 체크하면 될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쉬운 유형이에요. 이것도 어려우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네. 자, 얘는요. 2랑 17랑 36, 23이랑 55랑 9 전혀 특징이 안 보이는데 여러분? 그죠? 네. 17하고 36하고 뭐 2를 어쩌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네, 뭐랄까요, 여러분? 이거는 완전 네, 그냥 이것도 저세상 문제예요. 얘를 2배 합니다. 왜요? 몰라요. 2배 해요. 34죠? 빼요. 2 남죠? 그거래요. 조금 황당하죠? 갑자기 2배 합니다. 빼요. 9가 나오죠, 이렇게. 왜 이런 짓을 할까요? 문제 다 틀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맞출 수 없는 영역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10초 고민하다고 안 되면 버려라. 자, 39랑요. 자, 여기다 2배라면 78이 나오는데 13이라는 나머지가 나오게 하려면 91이면 되나요? 네. 그죠? 91이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 체크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9번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에 적용된 숫자의 규칙을 파악해서요. 이제 별과 별의 합을 구해봐 그랬는데 얘는 뭘까요? 4랑 8, 60, 4, 6, 80, 8, 12, 16, 20. 왠지 2의 배수로 띄웠고 여기는 4의 배수로 띄우긴 했죠. 근데 결국 곱하기 2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곱하기 이렇게. 네. 근데 이 6, 7, 9, 8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요 규칙을 적용해서 뭐가 되냐면 2배씩 됐다. 그러면 12, 14, 18, 16이라고 잡았을 때 14 더하기 18이니까 32가 되겠지? 그래서 답은 4번이다. 답이 있기 때문에 그냥 손쉽게 30이라고 적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32가 없다고 해볼까요? 그럼 여러분 아마 네, 흔히 말하는 정신이 약간 흔들릴 겁니다. 어라? 네. 그런 게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한 시험 10번 중에 1번, 2번 정도 꼴은요. 네. 한 번은 너무 적은 것 같고 2번 정도 꼴은 정말 뒤통수 때리는 문제가 나옵니다. 수열에서.
제가요, 이 수학 좋아하거든요. 제가 수학 좋아해서 제가 어쩌면 시험 문제를 풀 때 수학은 웬만하면 이제 안 틀리려고 저는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안 틀 노력을 하는데 이 파트는요, 아예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예 생각이 안 나면 나머지 거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잠깐 버려요. 너 저리 가. 나머지 걸 다 풀고 와서 나머지 시간에 얘한테 올인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짜내봐요. 근데 짜내도 특수한 수열로 나온 거 있죠? 어떤 특징이 펴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했던 거, 그런 거 나오면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여러분도 항상 10초만 고민한다라는 거 머리 아예 각인을 시키세요. 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자, 다음 시기에 일정한 규칙에 따라 물음표에 들어가 알맞은 수열. 이거 여러분 특수한 수열이에요. 여러분 모르면 안 풀어본 사람들은 절대 못 풉니다. 자, 60이라고 18을 더하는데 어떻게 100이 나와요? 저 6을 여러분 이렇게 디지털화 시켰대요. 이렇게. 네. 그리고 이걸 뒤집었대요. 뒤집으면 19가 나와요. 이렇게. 요렇게 뒤집으면요. 요렇게. 그죠? 이렇게 나오니까. 저 18은요. 뒤집어 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81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19 더하기 81이니까 100이다 라고 쓴 거예요. 얘는 왜 안 뒤집어요? 얘는 뒤집었는데?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입니다. 문제 만든 사람 마음이에요. 그럼 우리는 문제 만든 사람이 어찌 보면 이 손바닥 위에서 놀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정말 좀, 막 약간, 네. 약간 한숨이 나오죠? 그래서 16 더하기 19도요. 16 더하기 19인데, 자, 그럼 얘 뒤집고 얘 뒤집으면 얘는 91이 될 거고요. 얘는 뒤집어버리면 61이 될 겁니다. 그래서 두 개 더해주면 152가 나오죠. 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1 세모 3은 5고요. 2 네모 4는 10이고요. 5 네모 7은 37이에요. 이거 비슷하죠? 두 개 곱한 다음에 더하기 2 한 거 같죠? 2는 어디서 왔냐면 저기서 데리고 온 거예요. 2, 4, 8에다 2 더하면 5, 7, 35에다 2 더하면 8 곱하기 10에다 2 더하면 12 곱하기 10은 120인데 2 더하면 122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감사해요. 이 정도면 진짜 감사한 거예요. 자, 다음 차례 배울 규칙에 따라 물음표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를 골라봐. 이건 또 삼각형 안에 숫자를 맞추라는 것 같은데 4, 8, 6으로 38을 만들래요. 어떻게 만들면 돼요? 네. 방법이 보이나요, 여러분? 왠지 이거 두 개 곱하면 4, 8에 32인데 6 더하면 38이 나오긴 하죠. 이것도 우격 다짐이에요. 얘네들이 곱해서 얘 더하면 되나요? 2, 9, 18에 4. 딱 되죠. 감사합니다. 4, 4, 16에 8 더하면 24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알아야 보여야 풀 수 있다. 자, 안 보이면 절대 못 푼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요, 다음 수에서 100번장에 들어갈 숫자는 이건 제대로 된 이제 고등학교 때 나오는 군수열 개념이긴 한데 센스 있게 풀어봐 라는 소리입니다. 자, 1에다가요, 1, 2가 일단 잘리고요. 그 다음에 1, 2, 3이 잘리고 그 다음에 1, 2, 3, 4가 잘리게 되죠.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자를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100번째는 도대체 뭐야? 라는 소리죠. 그럼 여기 하나, 두 개, 여기 세 개, 여기 네 개니까 몇 가지 더해야 거의 100까지 나오냐면요. 여러분, 13까지 한번 더해볼까요? 1부터 13까지 더해버리면 등차수열합이니까 항의 개수가 13개죠. 1, 2, 3, 4에서 13개.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의 합입니다. 이렇게 나가죠. 지워지면서 얘가 91이 나와요. 여기까지. 13번째, 이렇게 해서 13번째까지가 합이 91입니다. 여기까지가 총 91항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음 거에서 9개 더 가주면 됩니다. 그 녀석이 답이란 소리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뭐라는 소리예요? 9개만 더 가면 되기 때문에 92, 93, 94, 95, 96, 97, 98, 99, 100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9번째 수예요. 그래서 100번장에 들어갈 숫자는 답은 4였습니다. 라고 체크하는 문제였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다음 숫자의 규칙을 찾아서요. 물음표에 들어가 알맞은 숫자를 골라봐 그랬는데 얘는 뭘까요? 1, 2, 3, 4, 5, 6, 7, 8인데 8, 20, 32, 44? 이건 뭘까요? 네.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 왜 8이 나왔는지. 8하고 20에서 왜 83이 나오고 30, 40에서 왜 227이 나오는지 우리가 알 길이. 네. 이거 어떻게 하죠? 1하고 2에서 어떻게 8을 만들어요? 두 개를 곱한 다음에 더하기 6을 하나요? 그럼 3, 4, 12에선 더하기 8을 하나요? 달라지네요, 조금. 일단은 두 개 더한 다음에 6을 해서 곱한 다음에 6을 했고요.
이 3, 4에서 20 나오는 거는 3, 4, 12에서 8을 더했다는 표현을 썼어요. 우격 다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5 곱하기 6에다가, 네, 10을 더했나요? 그럼 40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죠. 그럼 내가 잘못 잡았다는 소리입니다. 삑 하는 거예요. 어라, 이게 아니네. 네. 그럼 또 다르게 잡아야 되는 거죠. 1하고 2을 이번엔 더해볼까요? 더해봤을 때는 3이고요. 3에다가 8을 굳이 가려면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더하기 2를 해도 되고 곱하기 3을 한 다음에 빼기 1을 해도 되긴 해요. 얘 같은 경우는 3 더하기 4로 갔다 그러면 7입니다. 그러면 3에서 1 빼면 7, 3, 21에서 1 빼면 되죠. 왠지 얘보다는 이쪽이 더 맞아 보이네요. 둘 다 성립했기 때문에. 그죠? 혹시나 하고 보는 거예요. 두 개를 더해서 11에다가 3을 곱한 다음에 1 뺀 거니 33에서 1 빼니까 30이 나오죠. 오, 왕건인 겁니다. 이렇게만 되면 여러분 이 문제 맞춘 거예요. 아, 그래서 두 수를 더한 다음에 곱하기 3을 하고 빼기 1을 하면 돼. 28에 3배 하면요 84인데 빼기 1하니까 83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두 개를 더해버리면 310인데 거기다가 3배를 하고 빼기를 해버리면 930이 아니라 927로 나오겠네요. 답이 그래서 여기서는 1번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가 됐죠, 여러분? 그 다음은요, 이제 수출이, 네, 공략인데요. 수출이 공략 같은 경우는 여러분 문제를, 이건 여러분이 풀긴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풀긴 해야 되는데, 이건 좀 풀이가요. 좀 길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그럼 여러분 진행하고요. 문자 추리랑 같이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문자 추리도 아마 설명하고 끝날 것 같긴 한데, 네. 애매해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수출이 공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